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라지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도라지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라지차를 즐겨 드시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제 주변에도 도라지차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목이 건조하거나 기침이 나올 때 또는 환절기에 기관지 건강을 위해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인 한 분이 도라지차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도라지차를 드시면서 함께 드시는 음식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도라지차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도라지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부터 이해하면 왜 특정 음식과 궁합이 맞고 안 맞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도라지는 성질이 평하면서도 약간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폐와 기관지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하죠. 한의학에서는 도라지가 폐경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호흡기 개통에 특히 좋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사포닌이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먹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도라지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운맛이 있다는 거예요. 생도라지를 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특한 쓴맛과 함께 약간 매콤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매운 성분이 폐의 기운을 올려주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고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도라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라지차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배예요. 배와 도라지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방에서도 배와 도라지를 함께 쓰는 처방이 많거든요. 배는 도라지처럼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도라지가 매운맛으로 기운을 올려준다면 배는 단맛으로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기관지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이 나오는 분들, 목에 가래가 끓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 분들한테는 도라지차에 배를 곁들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만성기관지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도라지차 한 잔과 함께 배 반쪽을 드셨대요. 석 달쯤 지나니까 기침이 확연히 줄어들고 가래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는 그냥 드셔도 되지만 배를 깍둑 썰기해서 도라지와 함께 끓여서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라지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꿀은 단맛이 있어서 도라지의 쓴맛과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도라지차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쓴맛에 민감하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훨씬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꿀의 역할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꿀 자체도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라지차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꿀을 넣을 때는 도라지차가 너무 뜨거울 때 넣지 마세요. 꿀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차가 60도 정도로 식었을 때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꿀의 양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까 한 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조절하시거나 아예 넣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과 도라지의 조합도 정말 훌륭해요. 둘 다 매운맛이 있고 따뜻한 성질이라서 몸이 차가운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도라지차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서 끓여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침도 가라앉아요. 생강은 폐의 한기를 몰아내고 기운을 돌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라지가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먹게 하는 작용과 만나면 감기로 인한 기침이나 목감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때였어요.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도라지 한 뿌리랑 생강 한 톨을 같이 넣고 푹 끓여서 하루에 3번씩 마셨어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감기 초기에 이렇게 대처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음으로 대추도 도라지차와 잘 어울려요. 대추는 단맛이 있고 성질이 따뜻해서 비위를 보하고 기력을 돋워주죠. 도라지가 폐로 작용한다면 대추는 비위로 작용해서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라지차를 드실 때 대추 2개 정도를 같이 넣어서 끓이면 도라지의 효능도 살리면서 동시에 소화 기능도 보강할 수 있어요. 특히 몸이 허약하신 분들,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또 도라지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인삼이나 홍삼을 들 수 있어요. 인삼과 홍삼은 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약재잖아요.
도라지가 폐의 기운을 돌리고 기관지를 열어준다면 인삼은 전체적인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시는 분들, 체력이 떨어져서 잦은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는 도라지차에 홍삼을 조금 더해서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기관지 건강에도 좋아요. 은행도 도라지차와 궁합이 맞는 식품이에요. 은행은 폐를 튼튼하게 하고 기침과 천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거든요. 특히 가래가 많이 나오는 습담형 기침에 좋아요. 그래서 도라지차를 마시면서 은행을 몇 알 구워서 함께 드시면 호흡기 질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돼요. 다만 은행은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5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적게 드셔야 해요.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도 도라지차와 잘 어울려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또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철에 건조해서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올 때 도라지차와 함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도라지차 한 잔에 호두 3알, 아몬드 5알 정도를 함께 드신대요. 그렇게 몇 년째 하시는데 또래분들에 비해 기침도 안 하시고 목소리도 맑으시더라고요. 모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모과는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기침 감기에는 모과차를 많이 마셨잖아요. 도라지차에 모과를 함께 넣어서 끓이거나 도라지차를 마시면서 모과청을 조금 타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능도 배가 돼요. 특히 환절기에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무도 도라지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예요. 무는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사귀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 무침이나 도라지 무국 같은 음식이 있는 거죠. 도라지차를 드시면서 무를 이용한 반찬을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데 도라지차도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 이 조합도 나쁘지 않아요. 귤이나 유자 같은 감귤류도 도라지차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기를 돌리고 가래를 사귀는 효능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서 도라지차에 유자청을 조금 타서 드시거나 도라지차를 마시면서 귤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다만 귤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연근도 도라지와 궁합이 맞는 식품이에요. 연근은 폐를 맑게 하고 출혈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한테 좋아요. 도라지차를 마시면서 연근조림이나 연근전 같은 반찬을 함께 드시면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연근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이렇게 도라지차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대부분 폐를 윤택하게 하거나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는 식품들이에요. 또는 도라지의 효능을 보완해주거나 시너지를 내는 식품들이고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도라지차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도라지차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잘못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돼지고기를 말씀드려야겠어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도라지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는 금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라지는 폐로 들어가서 기운을 위로 올리고 발산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갑고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습담을 만들어요.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방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이 도라지차를 열심히 드시는데 삼겹살을 자주 드셨대요.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도라지차 드시고 나서 곧바로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돼지고기를 줄이고 나서는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돼지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도라지차를 드시는 시간과 돼지고기를 드시는 시간을 좀 띄우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건 찬 성질의 음식들이에요. 특히 수박, 참외, 메론 같은 차가운 과일들이요. 도라지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폐의 기운을 올려주고 한기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과일들을 함께 먹으면 도라지의 따뜻한 기운이 중화되면서 효능이 떨어져요.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 손발이 찬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철에 수박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도라지차를 마신 지 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박 같은 찬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과일보다는 실온에 좀 두셨다가 드시는 게 나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도라지차의 따뜻한 기운을 상쇄시키고 특히 기관지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한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걸 드시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라지차로 기관지 건강을 챙기고 계신다면 이런 찬 음식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와 녹차도 조심해야 해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도라지차와 함께 마시면 좋지 않아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에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면 도라지가 폐를 윤택하게 하려는 작용이 방해를 받아요. 특히 목이 건조하고 마른 기침이 나는 분들한테는 카페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아침에 도라지차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습관은 바꾸시는 게 좋아요. 도라지차를 드신 후에는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커피를 드시거나 아예 다른 시간대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시는 게 나아요. 술도 도라지차와 함께 드시면 안 좋아요. 술은 열이 많고 독성이 있어서 폐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도라지가 폐를 보하려고 하는데 술이 폐를 상하게 하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기침이나 기관지염으로 도라지차를 드시는 분들은 술을 절대 피하셔야 해요. 술이 목과 기관지를 더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신데 술자리가 많으신 직업이셨어요. 도라지차를 열심히 드셨지만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술을 줄이라고 하셔서 술을 끊으시고 나니까 그제야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은 정말 기관지 건강이 적이에요. 매운 음식도 주의가 필요해요. 고추나 마늘, 겨자 같은 자극적인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 말이에요. 도라지 자체가 매운맛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매운 음식을 먹으면 폐의 기운이 너무 발산되면서 오히려 폐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목이 붓고 아픈 인후염이 있을 때는 매운 음식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생강처럼 약간의 매운맛이 있는 음식은 도라지와 궁합이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춧가루를 잔뜩 넣은 매운 찌개나 매운탕, 불닭볶음면 같은 아주 매운 음식은 다른 얘기예요. 이런 건 도라지차의 효능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도라지차로 목 건강을 챙기고 계신다면 식사는 되도록 순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진 음식, 튀김류도 도라지차와 맞지 않아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담을 만들어요. 담이라는 건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 같은 건데 이게 기관지로 올라가면 가래가 돼요. 도라지가 가래를 삭이려고 하는데 기름진 음식이 가래를 만들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치킨이나 튀김, 전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맛은 있지만 기관지 건강에는 좋지 않거든요. 도라지차를 드시는 동안은 이런 음식을 가능한 줄이시고 대신 찜이나 구이처럼 담백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유제품도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예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담을 만들기 쉬워요. 특히 가래가 많은 분들은 유제품을 먹으면 가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도라지차로 가래를 삭이려고 하는데 유제품이 가래를 만들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물론 유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칼슘도 풍부하고 영양가도 높죠. 하지만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서 도라지차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유제품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우유를 매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도라지차를 드시는 기간 동안은 양을 줄이거나 두유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주의해야 할 게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라면, 햄버거, 과자 같은 가공식품들은 첨가물도 많고 영양도 별로 없어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 열을 만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도라지가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인스턴트 식품이 염증을 만들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요즘 바쁜 생활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번거로워도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도라지차로 건강을 챙기고 계신다면 더더욱 그래요. 신선한 채소와 살코기, 생선 같은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면 도라지차의 효능도 더 잘 나타날 거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케이크,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담을 만들고 비위를 상하게 해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면 담이 생기고 그 담이 기관지로 올라가서 가래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탄산음료는 정말 안 좋아요. 당분도 많지만 탄산이 위를 자극하고 트림을 유발해서 소화에 방해가 돼요. 도라지차를 드시는 분들은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목이 마를 때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게 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참으시는 게 좋아요. 찹쌀이나 맵쌀로 만든 떡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쌀은 담을 만들기 쉬운 식품이거든요. 물론 떡을 조금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떡을 주식처럼 드시거나 간식으로 자주 드신다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인절미나 찰떡처럼 찹쌀로 만든 떡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담을 더 많이 만들어요. 날것이나 생선에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그래요. 생것은 소화하기 어렵고 배를 차게 만들어요. 도라지에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데 생것이 배를 차게 만들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생선회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생강이나 무채를 충분히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아요. 밀가루 음식도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빵, 국수, 수제비 같은 것들이요. 밀가루는 담을 만들기 쉽고 속을 더부룩하게 해요.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영양도 별로 없고 혈당만 올려요. 도라지차를 드시는 동안은 밀가루 음식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나 감자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은 전분이 많아서 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고구마와 감자 자체는 좋은 식품이에요. 식이섬유도 많고 영양도 풍부하죠. 하지만 과하면 좋지 않아요. 적당량만 드시고 특히 간식으로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도라지차와 맞지 않는 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대부분 차갑거나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이에요. 또는 담을 만들거나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들이고요.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앞서 말씀드린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도라지차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평생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도라지차를 집중적으로 드시는 기간, 예를 들어 기침이나 기관지염으로 치료 중이실 때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증상이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적당히 드실 수 있어요. 다만 평소에도 이런 음식들을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라지차를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보통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후에 마시는 게 나아요. 또 저녁에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마시는 게 좋겠죠. 도라지차의 농도도 조절하셔야 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연하게 우려서 드시다가 점차 농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또 도라지의 쓴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본인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농도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도라지차를 끓일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도라지를 깨끗이 씻은 후에 찬물에 담가서 쓴맛을 좀 우려내는 게 좋아요. 한두 시간 정도 담가두면 쓴맛이 줄어들어요. 그런 다음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거예요. 너무 세게 끓이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약한 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은근하게 끓이면 맛도 좋고 효능도 좋은 차가 나와요. 건도라지로 차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건도라지는 보관도 편하고 1년 내내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건도라지는 한 번에 10g에서 15g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물 1리터 정도의 건도라지를 넣고 끓이면 한나절 정도 마실 양이 나와요. 끓인 차는 냉장 보관하셨다가 데워서 드시거나 실온에서 드시면 돼요. 도라지차를 얼마나 오래 마셔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급성 증상,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한 기침이나 목감기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꾸준히 드시면 돼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하지만 만성적인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는 장기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최소 석 달 이상은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오래 드시면 몸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도라지가 발산하는 성질이 있어서 오래 드시면 몸속 진액을 소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 달 정도 드시고 나면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도라지차를 드셔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적당량은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임신 초기나 유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도라지가 기운을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도라지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어린아이들도 도라지차를 마실 수 있어요. 특히 잦은 감기나 기침으로 고생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농도를 연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쓴맛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꿀이나 배를 넣어서 맛을 좋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아이가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노인분들은 도라지차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기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라지차에 대추나 인삼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기관지 건강도 챙기고 기력도 보강할 수 있거든요. 또 노인분들은 치아가 약한 경우도 많으니까 건도라지보다는 생도라지를 푹 끓여서 걸러 드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도라지차에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드시는 게 좋아요. 도라지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맛을 내기 위해 넣는 꿀이나 설탕이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시면 단맛도 내고 혈당 걱정도 덜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도라지차를 드실 수 있어요. 도라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처음 도라지차를 시작하실 때는 혈압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도라지차를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도라지의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자가 판단으로 드셨다가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도라지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농도를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도라지의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증상이 심한 경우는 도라지차보다는 다른 차를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지만 도라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 도라지차를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도라지차를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생도라지는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건도라지는 습기가 차지 않는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1년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끓여놓은 도라지차는 냉장 보관해서 이틀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더 오래 두면 맛도 변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끓이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마실 양만 끓이시는 게 좋아요.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에 데우는 게 맛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도라지차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도라지차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도라지차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드시고 맞지 않는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